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새봄맞이 연변 가무단 교향악 연주회가 펼쳐졌다. 고전 음악, 류행 음악, 영화 음악을 교향악으로 연주하며 예술의 매력으로 관중들의 심금을 울린다. 교향악에서 관중의 마음을 가장 깊이 파고드는 악기는 단연 현악기인 바이올린이다. 바이올린은 그 아름다운 선율과 우아한 형태로 오랜 세월 동안 음악계를 빛내왔다. 그 특유한 음색은 수많은 작곡가와 연주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으며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악기 왕은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예, 근데 이 교향악에서는 바이올린을 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째 그러냐면 이 바이올린이가 일단 이 바이올린이 이 악대에서 이 1T 바이올린에서도 1T, 2T 이렇게 나뉘는데 1T 치니가 거의 주 선두를 이끌고 나갑니다. 주 선두를. 그럼으로써 뒤에서 관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사람을 놓고 말하면 관악기들은 이 골격에 속합니다. 뼈. 예. 그 다음에 현악은 그 위에다 붙인 이 살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선두를 따라서 현악에서 거의 주선두를 계속 책임지고 나가다 보니까 아마 제일 거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탄생했다. 당시 이탈리아의 악기 제작자들이 기존의 현악기들을 개량하여 바이올린을 만들어냈다. 15세기 후반, 바이올린은 공정기악 합주의 중심 악기로 자리 잡았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이탈리아에서는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하였고 신흥 상업 자본가들이 베네치아에 극장을 세우면서 오페라와 기악 합주 연주회가 시민들에게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예, 바이올린은 그러니까 한 400~500년 전에 아마티람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스트라디바리 과르네리 이러면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바이올린이가 예전에는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음악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궁중, 이 궁팅 왕족들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조금 200~300년 후에는 량반들을 위한 조금 커졌습니다. 또 공중에서 이렇게 수요해서 하던 것이 나중에는 커져갖고 서민들을 위한 그런 걸로 자라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쭉 우리 여백성들도 마음대로 접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와서는 전자악기로까지 전자바이올린까지 나와갖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음악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습실에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선율이 봄빛을 타고 유유히 흐른다. 연변 가무단 교향악단의 왕리탄 주예 부부가 연주회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이다. 프랑스 류학파인 이들 부부의 바이올린 인생은 어느덧 20여 년의 세월을 헤쳐왔다. 一开始从很小的那种小琴开始，然后越来越大，最后到这个成人琴，这个换了得有7~8把是得有了。 전문 바이올린 연주가인 이들 부부는 공장에서 생산된 악기보다 장인의 손길이 닿은 수제 바이올린을 고집한다고 한다. 장인이 만든 바이올린은 공장에서 제작된 악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음색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我们来讲的话，肯定是更希望能用到这个手工的小提琴。这个原因就是每个人对于这个音乐的理解呀，包括对于乐器的理解，其实都不太一样，都有自己的风格。那如果是工厂琴的话呢，它就是大批量的生产，其实都是一样的东西。但是这个手工琴就可以根据我们自己的习惯去定制。而且比如说出了什么问题的话呢，比如说这个制琴师他对这个乐器也是特别了解的，然后我们也可以直接去找到他，去找出这个问题在哪儿，然后就把它修正过来。 장인이 손으로 만든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음색이 변하기 마련이다. 악기 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이들 부부. 장인한테 도움을 구하러 떠난다. 我们最近那个在单位里排练嘛，然后我们两个排了一个重奏，然后就是练的时候，就感觉这个琴的声音有点不对，那个小提琴吧好像有点翻闷，然后发感出不来，然后我这个也是中提琴也是这个低音区特别杂音特别大，
然后后来改了半天，也是感觉好像不是技术的问题，就过来找你看一下。行行行， 이들이 찾은 장인은 다름 아닌 연변 가무단 교향악단 동료인 비올라 연주가 장석봉 씨다. 현악기 연주와 현악기 제작 기술을 한 몸에 지닌 장석봉 씨는 고장난 바이올린을 받아쥐자마자 인침 문제점을 발견한다. 这个经常调音嘛，不是，所以他往前一直走，所以最好是经常看一下，他是不是往前走一点，走的话就对，这个下面不要动，上面的稍稍往后稍稍这么拽就可以了，就，然后经常给他看就行， 바이올린은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이므로 온도와 습도 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으면 악기의 이음 사이에 균열이 생겨 좋지 않은 소리가 나거나 너무 습하면 나무의 수축과 팽창에 의해 소리가 변형될 수도 있다고 한다. 예, 바이올린 하면 보시면 나무다 보니까 전체가 나무입니다. 예, 전체가 나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습도. 예, 습기에 엄청 민감합니다. 습해도 안 되고 건조해도 안 되고. 예, 근데 나무나 종이나 어쨌든 나무에 속하는 거는 다 이 습도에 민감하단 말입니다. 예, 습해지면 불어나고 건조하면 줄어들고 나무뿐만 아니라 아마 이 금속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게 심각합니다. 움직이는 편폭이. 그래서 습도를 계속 보존해줘야 됩니다. 예, 50에서 60 사이로. 현악기 수공 제작 장인 장석봉 씨는 21살에 연변 가무단에 취직해 줄곧 비올라를 연주해 왔다. 악기가 고장 날 때마다 기술 일꾼을 찾아 수리하느라 애먹던 중 자기 손으로 현악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현악기 제작에 관한 책들도 보고 실천도 거듭했으며 기술을 배우러 한국에까지 갔었다고 한다. 제작하면서 저도 이 보양이라는 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배웠는데 보양 안 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여름 겨울 계속 마사지했습니다. 마사지 때마다 그때 여기 지금도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아마 제 계몽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다니면서 계속 수리하고 계속 그랬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우연히 한국에 갔다가 악기 상점에 들렀는데 여기서 저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한 반 시간 얘기를 하다가 이거 배워야 되겠구나. 제작도 하는 데도 있구나. 이래서 생각해갖고 다시 돌아왔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직장에다 신청해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직장에서 또 저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제작을 배우게 된 겁니다. 장석봉 씨의 조그만 현악기 제작실. 벽에 진열된 바이올린들은 모두 그가 한 땀 한 땀 직접 손으로 깎아내고 다듬어낸 작품들이다. 현악기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이는 시간은 최소 3개월. 그만큼 섬세함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다. 현악기는 제작 과정에서 수치가 조금만 틀려도 소리에서 큰 차이가 난다. 까다롭고 번거로운 기술을 연구와 실천 속에서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며 장석봉 씨는 현악기 제작에 모든 심혈을 몰붓고 있다. 그 부지런한 노력 끝에 이젠 바이올린, 비올라 등 4가지 현악기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저희 선생님 역시 연주자입니다. 콘트라베스 연주자입니다. 연주자에서 다시 제작길로 들어선 분인데 이 선생님도 연주자에서 이래 들어서다 보니까 저희 마음은 딱 알아줘갖고 저한테 계속 강조한 것이 손가락을 조심해야 된다. 계속 지금 제가 든 것은 끌인데 이 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칼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무기를 손에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 보니까 이것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지금도 계속 이 방면에 다 신경 쓰고 있고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점이 이게고 그 다음에 만들면서 제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손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실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 그 실수할 때마다 저희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위로해 줬는데 실수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 니 성공 못한다.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 좋은 현악기를 만들어내려면 좋은 목재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전통적인 바이올린은 각 부위별로 적절한 물성을 지닌 목재를 사용하며 이는 악기의 음색과 울림, 내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바이올린에 쓰이는 목재가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단풍나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말로 윌린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윌린숭이라는 게 소나무에 속하는데 백송에 속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이제 단풍나무는 옆판, 뒷판, 머리 여기에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윌린숭이라는 거는 딱 앞판만 윌린숭을 쓰고 있습니다. 목재는 벌채 직후 사용하지 않고 최소 5년에서 10년간 자연 건조를 거친 뒤 사용된다. 이는 수분과 수지가 적절히 제거되어 뒤틀림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음향 전달을 하기 위함이다. 숙성되지 않은 목재는 건조와 수축 과정에서 변형이 생겨 악기의 구조적 결함이나 음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설명하자면 잘하는 기후부터 시작해서 기후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보통 그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기후가 이따까지 맞아 떨어졌단 말입니다. 알프스 산맥이라는 게 스위스하고 이태리 그 사이에 이렇게 큰 산맥이 하나 있는데 그 주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한 해발이 2,000m에서 3,000m 좌우. 거기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여기 지금 악기에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리에도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나무 그 재료가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거 구입하게 됩니다. 목재 준비가 완료되면 바이올린의 구조를 형성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가장 먼저 제작되는 것은 바이올린의 외곽 모양을 결정짓는 몰드다. 몰드는 옆판을 구부려 부착하는 데 사용되며 전체 바이올린의 크기와 비율을 좌우한다. 목재를 선택한다면은 그 다음에 어서는 제작에 들어갑니다. 제작에 들어가는 제일 첫 시작이가 악기를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도부터 원래 그리는데 설계도 그리자면 아주 복잡하니까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냅니다. 악기 모양의.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그 무주라 하는 몰드라 하는데 그 몰드를 만듭니다. 앞판과 뒷판은 보통 가문비 나무를 선택하는데 정밀계를 이용하여 두께를 정밀하게 깎아낸다. 이때 주황 부분은 두껍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아지는 아치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소리의 울림과 확산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작업이다. 지금은 이 두껍다 보니까 많이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황끌, 평끌 이렇게 있는데 황끌이라는 건 좀 흰 거 말합니다. 이걸로 크게 이렇게 다듬어 내겠습니다. 항상 이 날카로운 칼을 쓰기 때문에 항상 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손. 악기의 아칭은 항상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산처럼 높아지는 형태를 갖춘다. 조심스럽게 끌과 대패를 이용하여 꼭지점으로 올라가는 곡선을 만들어줘야 한다. 먼저 둥근 끌로 나무살이 많은 곳을 떼어내고 다시 손가락 끌로 둥근 끌 자국들을 제거한다. 마치 바이올린 연주가가 많은 연습으로 지판의 음계를 잡듯이 장인은 감각으로 불필요한 나무들을 제거하여 아름다운 아칭을 조각해낸다. 여기 보시면 요 퍼플링이라 하는데 헤바시엔 이런 게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악기 제작자들로서는 여기서 점수를 따는데 엄청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작용하느냐 이게 얘가 앞판에 보면 결이 있습니다. 앞판도 결이 있고 뒷판도 물결표로 된 그런 결이 있는데 이 결에 따라서 이 나무다 보니까 습도에 엄청 민감합니다. 그래서 습하거나 건조하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잘 마르지 않은 나무나에는 이게 이 움직이는 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갈라터질 이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갈라터진 악기들도 많고 그래서 얘가 야를 박아줌으로써 그 결을 막아줘 갖고 요까지 요 혈발 센 데까지 떼가지고 더 딜이 뭐니까 갈라터지지 않게 그렇게 막아주는 작용. 바이올린 앞판에는 F자형 구멍을 조각내야 하는데 이 구멍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소리의 출구 역할을 하며 음향의 배출과 음색 형성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 구멍의 위치, 길이, 곡선은 정밀하게 계산되며 단 1mm에서 2mm의 오차도 음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악기를 보시면 지금 우리 제작하는 것이 우판인데 여기가 보면 여기 F쿵이라고 있습니다. F홀. 우리 소리 구멍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가 전달돼 갖고 여기로 빠져나갑니다. 예, 여기로 빠져나가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거 무엇으로 이렇게 해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소리를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악기 앞뒤판 제작이 완료되면 앞뒤판을 붙이게 된다. 붙일 때 사용하는 풀이 있는데 흔히 악교라고 부른다. 악교는 동물성 가죽으로 만들어진 접착제다. 악교를 사용하면 화학성 접착제보다 접착성이 강하지 않아 바이올린 몸통이 갈라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습도가 생겨갖고 문제가. 애교니까 듬뿍 이렇게 충분하게 문대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살짝 이 앞뒤판에 그런 습도가 생겨갖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먼저 나갈 겁니다 아마. 다시 접착용 고정 집게를 씌워 몸통을 단단히 고정시켜준다. 마지막으로 흘러나온 악교를 붓과 뜨거운 물로 닦아내며 마무리함으로써 악기 몸통이 완성된다. 다음, 바이올린의 머리라고 불리는 스크롤을 제작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스크롤은 기본 스타일 외에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미해서 마치 예술 작품처럼 만들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바이올린 스크롤이 다 같은 모양인 달팽이처럼 생겼다고 알고 있지만 현악기마다 제작자에 따라 다양한 라인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손으로 직접 만들고 다듬어진 바이올린은 기계로 찍어낸 악기와 비교했을 때 진동과 섬세함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악기의 소리와 연결된다. 바다에 예전에 살던 골뱅이 종류인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 골뱅이 종류 있는데 얘가서는 없어졌습니다. 예, 공룡이 없어지듯이 없어져 갖고 이 뭐니까 땅 속에서 화석으로 다 변했습니다. 후에 지금 화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이름을 암모나이트라고 합니다. 암모나이트. 예, 그 생김새를 딱 보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지금 이 바이올린 머리처럼 아마 이전에 스트라디바리 그 시대 저분들이 이 예술품을 이 대리가 이 조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하다 보니까 그 아모나이트를 보고 아마 여기서 영감을 얻어갖고 이렇게 머리를 조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형태와 구조의 조립이 끝나면 바이올린 제작은 마무리 단계인 바니시 작업과 조율 과정으로 이어진다. 바니시는 단순히 광택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이올린의 소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니시의 종류와 두께, 건조 방식은 바이올린의 진동 전달력과 울림의 개방성을 조절한다.
너무 두꺼운 바니쉬는 진동을 억제하여 음색을 답답하게 만들고 반대로 너무 얇으면 목재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바니쉬 작업은 수차례 얇게 덧칠하고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은 몇 주에서 몇 개월이 소요된다. 칠을 할 때는 얇게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잘 짜갖고 예, 발라줘야 됩니다. 아까 풀하고 또 다릅니다. 예. 그다음에 가는 이 속도가 붓이 가는 이 속도가 균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고드럽게 칠이 묻을 수 있습니다. 뒷판은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후피월이라고 하는데 호랑이 무늬 이 무늬에 따라서 옆으로 예,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마감 이후에는 현과 부속품 장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리 조절 작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은 연주가의 스타일과 요구에 따라 맞춤 조정되며 같은 구조의 바이올린이라도 소리 조절 작업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의 소리를 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장인은 악기를 실제로 연주해 보거나 전문 연주가와 함께 테스트하며 최적의 밸런스를 찾아간다. 음색의 밝기, 반응성, 음량, 고음과 저음의 균형 등을 조율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소리를 조형하는 예술이다. 지금 들어보면 여기 1, 2선 쪽이 지금 소리가 잘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음주로서 이거 다 조절해야 됩니다. 균형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1, 2선 쪽이 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절할 때 미세한 0.1mm 갖고 놓습니다. 예, 0.1mm 차일로 이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이렇게 천천히 예, 여유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 마음을 급하면 안 됩니다. 예, 항상 딱 집중해 갖고 해야 됩니다. 장인이 만든 바이올린은 제작법, 음색, 가치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다. 단순한 악기를 넘어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을 만큼 뛰어난 장인의 손길과 엄격한 제작 과정을 거쳐 탄생된다. 수공 제작 바이올린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톤이고 이는 고급 목재와 정교한 제작 기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바이올린의 음색은 연주가의 기법에 따라 섬세하게 변화되며 강렬하고도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주자들이 이 좋은 악기를 선택하는 건 수공 악기를 선택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연주자다 보니까 이 소리를 추구합니다. 소리 방면에서 제가 이제 얘기했다시피 좋은 재료로서 제일 처음에 소리를 결정하는 것이 재료입니다. 재료가 오래된 것 첫째. 예, 그다음에 재료가 어떤 곳에서 자랐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이 이 소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작자. 왜 그런가 하면 그 제작자의 그 스타일이 여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 제작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연주자들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만든 악기를 그 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제작자를 선택해갖고 나를 이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문하는 겁니다.